제가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지개를 한번 쫙 켜시겠습니다. 많이 피곤하실 텐데 첫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요 앞쪽 등을 좀 켜주시면 잘 보이시나요? 예. 제 강의를 대부분 다 들으셨죠?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십니까? 처음 오신 분도 계시군요. 이분들을 위해서 환영의 박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고민을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고민을 했냐면 이미 다 들은 내용을 다시 할까, 아니면 그동안 안 들으셨던 내용을 새롭게 할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차피 좋을 텐데 아무거나 하세요. 뭐 이런 표정이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아까 이제 새로운 내용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처음 오신 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기본적인 내용을 좀 해드리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미 한번 들으셨던 내용을 다시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동안 다 까먹으셨을 줄로 믿고. 예. 여러분 여기가 무슨 복포인지는 이제 아시죠? 복포 이름이 많은 분들이 나이아가라라고 대답을 하시는데 이과수 복포입니다. 저 남미에 있는 아주 큰 복포입니다. 제가 기회가 있어서 한번 가봤습니다. 가는데 비행기만 24시간 타야 되는 아주 먼 곳이긴 한데 그래도 가봤더니 정말 웅장하고 멋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 멋있는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인데 각자 수준에 맞추어서 아무거나 하나씩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여기는 그 캐나다의 로키 산맥입니다. 너무 멋있고 시원스러운 곳인데요. 내년 여름 수련회 여기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예배 시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서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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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환영의 뜻으로 꽃다발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이제 재료공학이라고 하는 과학 분야 공부를 하다가 이 성경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들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돼서 이제 그걸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에서 진화론만 배우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화가 왜 잘못된 것인지, 또 창조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알려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성경과 과학은 서로 관계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교적인 책이지 과학적인 이야기하고는 상관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이제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도 기록된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들을 모아서 제가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20개 이상의 내용으로 정리를 했는데 아마 이 중에 한 8개 정도를 그동안 들으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리니 아버지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마 그 옛날 개역 번역 기억하시는 분들은 신령과 진정으로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좀 더 정확한 번역은 진리로입니다. 여러분, 그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것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이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배드린다고 하면 진리를 몰라도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예배드릴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간절합니다. 정한수 떠놓고 3년 동안 정성 들였다, 뭐 이런 지극한 정성을 일반 기독교인들이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을까요?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 진리에 반응을 하는 것. 오 하나님,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군요. 이런 진리를 주셨군요. 여러분, 그 진리 중에 가장 큰 진리가 뭘까요?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진리 중에 가장 중요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진리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진리를 모르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는데요. 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에 대한 기초가 뭐냐면 창조입니다. 이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망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인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우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인데 여러분과 저는 지금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고 이 지구가 속한 곳은 은하계입니다. 이 은하계 내에 별이 몇 개 정도이죠? 예, 뭐 강의를 딱 한 번 들으셨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나실 텐데 1000억 개 정도 있습니다. 1000억 개.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은하가 이 우주 안에 또 1000억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리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이 우주 안에 있는 별의 숫자가 10의 22승계 정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셀 수 없이 많은 그 별들이 있는데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의 중심에서 가장자리까지 거리가 5만 광년입니다. 별로 감이 안 오시죠? 여러분, 5만 광년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빛의 속도로 5만 년을 갔다, 그 뜻입니다. 지금 감탄을 하시는 건가요? 기절하신 건가요? 예. 여러분, 이 빛이요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데 째깍 하는 사이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돕니다. 근데 그런 속도로 5만 년을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거대한 것이 이 은하이고요. 이 지구는 이 은하 중심에서 3만 광년쯤 떨어진 곳에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은하계에 속한 것이 지구인데 이 지구상에는 지금 현재 75억이 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는 미국 시카고라는 도시를 하늘에서 찍은 사진인데 여기 호수가 있고 도시가 있고, 근데 이 도시의 어느 공원의 잔디밭에서 돗자리 깔고 낮잠 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에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몸에 있는 세포의 숫자는 60조 개가 넘습니다. 100조 개 가까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많은 세포 중에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세포가 이 적혈구 세포입니다. 여러분의 핏줄을 따라 흘러다니고 있죠. 여러분, 이 적혈구 세포 하나의 크기가 얼마나냐면 이 지름이 여러분 머리카락을 하나 딱 떼어냈을 때의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정도 됩니다. 자, 다 같이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례지만 옆에 있는 분 머리카락을 하나 딱 떼어갖고 관찰을 한번 해보시면 이 세포가 얼마나 작은지 짐작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리고 또 그 세포 속에는 단백질 분자 원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참 신비하고 다양합니다. 근데 이 신비한 우주가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오래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부터 3,400년 전 기록된 것인데 그걸 잠깐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만 딱 보고 나서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선전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는 성경의 제일 첫 번째 페이지, 창세기 1장의 히브리어 원문입니다. 비슷하게 한번 읽을 수 있겠죠? 시작. 히브리어를 바로 우리말로.
예,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읽는데요. 제가 한번 비슷하게 읽어보면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셔마임 벳 하아렛. 제대로 읽었는지는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을 오늘날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해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예,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안 믿어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창조되는 거 본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이 창조되는 거 보신 분, 예, 이럴 때 손 드는 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잘 돌봐줘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걸 믿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든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은 바람에 나무가 흔드는 걸 보면서 바람이 분다는 걸 깨닫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그 자체를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제 그런 걸 알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일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창조 이런 내용들을 믿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장애물이 있어요. 아마 다음 그림을 보면 그게 뭔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어디선가 본 듯하지 않으십니까?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오고 머리가 아파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학교 교과서예요. 여러분, 학교에서는 창조 가르칩니까? 진화 가르칩니까? 진화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진화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쉬운 얘기로 하면 누가 만들었다, 저절로 생겼다? 예, 이 온 우주는 저절로 생긴 거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등학교 때까지 교과서가 틀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외우기도 바쁜데 틀린 줄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10년, 20년 학교에서 진화론을 자꾸 배우다 보면 진화가 사실처럼 여겨지고 창조는 신화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 대개 교회도 졸업을 해버립니다.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이 과학에서는요, 증거라는 것을 참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뭔가를 주장할 때는 증거가 있느냐 이거 확인하죠. 근데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 진화의 증거가 있다고 가르치는데 이게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증거가 많은 것 같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화는 이제 증거가 없는 이론에 불과한데,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진화론을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만 할 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를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진화론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진화론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에 의하면 이 지구가 지금부터 46억 년 전쯤에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불덩어리였다가 점점점 식었고, 그 와중에 분자들이 우연히 결합을 해가지고 단백질 같은 생명체의 기본 물질이 생긴 다음에 그것들이 점점 발전해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거치면서 다양한 생명체들로 변해온 거다. 이게 진화론이에요. 어떻게 배웠던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나시니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공룡 아시죠? 공룡은 진화론에 의하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중에 어느 시대에 살았다고 배우죠? 예, 중생대입니다. 여기 다 그려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룡은 중생대, 인간은 신생대. 거의 공식처럼 이제 학교에서 이런 걸 배웁니다. 그래서 이런 진화론 배울 때 많이 보게 되는 그림이 바로 이런 식의 그림이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진화의 개통수라 그래가지고 맨 밑에 있는 요게 뭐죠? 요게 아메바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예, 아메바와 같은 간단한 생명체가
환경에 적응하면서 자꾸 변하다 보니까 결국 사람까지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생긴 거다. 이게 진화론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학교에서 가르친 대로 역사 속에 진화가 일어난 게 사실이라면 이런 원숭이나 말이나 개구리가 처음부터 이런 모습이 아니었었다는 겁니다. 맞죠? 진화론이 맞다면 다른 동물이 변해서 개구리가 됐다는 거죠? 맞죠?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풀리고요.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이게 뭐죠? 박쥐. 여기 다 써 있습니다. 예, 박쥐예요. 여러분, 이 박쥐도 진화로 생겨난 동물이 맞다면 그 조상이 처음부터 박쥐는 아니었어야 합니다. 맞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박쥐가 진화된 게 맞다면 제일 가까운 조상이 어떤 동물이었겠습니까? 쥐요. 그렇죠? 예, 보통은 쥐라고 많이 대답을 합니다. 근데 가끔 어떤 분들이 뭐 이럽니다. 박쥐니까. 혹 그런 분 옆에 앉아 있거든 잘 돌봐드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박쥐의 조상이 박이냐 쥐냐 이건 별로 큰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쥐가 진화돼서 박쥐가 됐건 박이 진화돼서 박쥐가 됐건 과학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변했다는 증거를 확인시켜줘야 돼요. 맞죠? 근데 여러분, 지금 현재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에서는요, 이 척추동물, 이 등뼈를 가진 동물들의 진화 순서를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이런 순서로 진화가 일어났다고 가르치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육지 동물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물에서 먼저 생명체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들이 먼저 있다가 얘네들이 육지로 자꾸 뛰쳐나가다 보니까 개구리처럼 물과 육지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걸 양서류라고 하거든요. 양서류란 말이 양쪽에서 살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다가 얘가 이제 육지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육지 살기 좋네, 이민 가자 이래가지고 도마뱀과 같은 파충류로 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도마뱀 종류가 양쪽으로 또 진화를 했는데 이 도마뱀이 절벽에서 자꾸 뛰면서 팔을 흔들었더니 새가 됐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도마뱀이 새끼를 젖을 먹어서 키우려고 애쓰다 보니까 쥐와 같은 젖먹이 동물이 됐을 거다 뭐 이런 건데, 여러분 제가 약간 이제 우습게 표현하긴 했어도 현재 진화론에서는 이와 같은 순서로 진화가 일어났다고 가르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박쥐는요 날개도 있고 새끼를 젖을 먹어서 키웁니다. 그러면 젖을 먹이는 동물과 날아다니는 동물의 양쪽 특징이 다 있죠. 그럼 얘도 진화가 맞다면 진화론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 일단 도마뱀이 새 쪽으로 변했다가 얘가 새끼를 젖을 먹어서 키우려고 애쓰든지, 아니면 일단 쥐 쪽으로 변했다가 얘가 절벽에서 자꾸 뛰든지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쥐 종류 쪽에서 박쥐로 진화했을 거다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쥐든 두더지든 다람쥐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쥐가 진화를 해서 박쥐까지 변하려면 과연 역사 속에서 어떤 과정을 겪었어야 되는지를 그림으로 그려봤는데 다음 그림이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쥐가 겨드랑이가 간질간질하면서 뭐가 너덜너덜 나면서 점점 커지더니 박쥐가 되더라.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이 쥐가 박쥐까지 진화하려면 이 중간 단계라는 것을 거쳐야 합니까? 안 거쳐도 됩니까? 거쳐야 되겠죠. 여러분, 이 중간 단계 거치지 않고 쥐가 어느 날 새끼를 낳는데 박쥐가 튀어나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건 더 이상 과학적인 설명이 아니죠. 그럼 분명히 이 쥐가 박쥐로 진화하려면 이 중간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여러분 보통 그 학교에서 배울 때 진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 수백만 년, 수천만 년 걸린다고 배웁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한번 차분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 쥐가 박쥐까지 수백만 년 동안 계속 진화해서 변하려면 그 수백만 년 동안 이 거쳐야 되는 중간 단계가 몇 단계가 있었어야 합니까? 진화가 맞다면 수백만 년 동안 몇 단계 거쳐야 되죠?
그러면 이제 가끔 어떤 분들이요, 3단계요, 뭐 이래요. 아닌 거 아시죠? 그러면 이제 또 그분 당황해갖고 5단계인가 이렇게 돼요. 여러분, 수백만 년 동안 이 중간 단계 몇 단계 거쳐야 되죠? 정답은 셀 수 없이 많아야 한다. 이게 정답이에요. 맞죠? 여러분, 이 중간 단계가 많이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진화가 사실이 되는 거죠. 근데 적게 발견될수록 나머지는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정말 진화가 일어난 게 사실이라면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어정쩡하게 생긴 동물이 지구상에 몇 마리 살고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서너 마리요? 아니죠. 전 세계 곳곳에 우글우글 살고 있었어야 되죠. 왜냐하면 특히 쥐나 박쥐 종류는 얼마나 번식을 잘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진화가 일어났다면 역사 속에 중간 단계 괴물들이 셀 수 없이 많았어야 됩니다. 제가 너무 오늘 우기나요? 당연한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정말 역사 속에 진화가 일어난 게 사실은 무수히 많은 중간 단계, 무수히 많은 개체수가 끊임없이 살았어야 돼요. 맞죠? 근데 여러분, 예전에 학교에서 진화론 배우실 때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당연한 내용이죠? 근데 이렇게 당연한 상황을 왜 학교 다닐 때는 생각을 못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진도 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그때 당시 여러분이 혼수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학교에서 배운 거 돌이켜보면 뭐 따져보고 반대 의견도 들어보고 토론도 해보고 정말 이런 괴물들이 역사 속에 있었는지 박물관에 가서 확인도 해보고 이러면서 배울 여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렇죠? 그냥 가르치는 대로 외우고 외운 대로 답안지 쓰고 생각 안 나면 빵점 이러면서 졸업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정말 학교에서 배운 대로 진화가 일어나는 게 사실이라면 이 어정쩡한 중간 단계 무수히 많아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 진화가 맞다면 오른쪽 화석이 더 많아야 돼요? 왼쪽 화석이 더 많아야 돼요? 왼쪽 화석이 훨씬 더 많아야 되겠죠? 이 오른쪽에 비해서 몇 배나 더 많아야 될까요? 그랬더니 그분 끝까지 1.5배 뭐 이래. 아닌 거 아시죠? 무수히 비교할 수 없이 많아야 돼요. 맞죠? 근데 여러분, 그동안 과학자들이 이 어정쩡한 중간 단계 화석 발견한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전 세계 박물관을 다 뒤져봐도 저게 없어요. 저도 한때 전 세계에 있는 박물관 여기저기 돌아다녀 봤거든요. 없어요. 없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발견한 박쥐 조상 화석 중에 제일 오래됐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무려 5천만 년 전에 살았다고 하는 박쥐 조상 화석이에요. 물론 이 5천만 년이라는 연대도 사실적인 연대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진화론자들이 5천만 년 전에 살았다고 하는 박쥐 조상 화석이거든요. 근데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오늘날 살고 있는 박쥐하고 기본 골격 구조나 모양이 똑같아요. 둘 다 박쥐예요. 자,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 변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진화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진화 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는요, 진화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갖고 있어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진화했다는 증거는 하나도 발견되질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제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혹시 박쥐만 없는 거 아닐까요? 이러더라고요. 박쥐만 중간 단계 화석이 없으니까 그것만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 계실까 봐
제가 이제 통계 자료를 좀 확인시켜 드리면은요. 이런 화석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석률이 뭐냐면 화석의 비율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살고 있는 생명체 종류가 몇 퍼센트나 화석으로 발견됐는가 통계를 내놓은 거예요. 80% 이상이 발견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지구상에 육지 동물이 1000종류가 있으면 그 중에 800종류 이상을 화석으로 발견했다 그 뜻이에요. 그럼 화석은 대부분 발견했다는 뜻이죠. 그럼 그동안 발견한 화석을 가지고 결론을 내도 그 결론이 틀리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화석을 충분히 발견한 거예요. 1980년대까지 화석이 전 세계적으로 1억 점이 발견됐어요. 한 10개 발견하고 결론을 내면 결론이 틀릴 수가 있죠. 근데 1억 개 이상이나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확인해 봤더니 자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화론이 맞다면 마지막 형태 화석하고 이걸 연결시켜주는 화석 중에 어느 쪽이 더 많아야 돼요? 연결시켜주는 화석들이 훨씬 더 많아야 되죠. 그렇죠? 근데 화석을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이 연결시켜주는 화석들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제 말이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땅 파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를 다 뒤집어놔도 저게 안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없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없어진 걸까요? 원래 없었던 걸까요? 여러분 이 정도면 원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어디 여행 다니시다가 이런 애를 보시면은 저한테도 꼭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화가 일어났었다면 존재했었어야 하는 중간 단계 괴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쩌다 하나 발견돼야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시리즈로 발견돼야 됩니다. 그래야 진화가 사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진화론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창조론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진화론은요 모든 생명체가 다 저절로 생겨야 되기 때문에 어떤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점점 변해왔다 이런 주장입니다. 근데 창조론은 그게 아니라 사람 따로 원숭이 따로 그 조상이 처음부터 따로따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화론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려면 요 위에 있는 증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요 밑에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 위에 있는 내용들은요 유전의 법칙으로 다 설명이 돼요. 진화론이 정말 필요한 건 요 밑에 뿌리가 되는 증거예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이게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100년, 200년 계속 땅속을 뒤져봤더니 저 밑에 증거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확인하고 났더니 위나 아래나 모델이 똑같아져 버렸죠. 그럼 처음부터 어느 쪽 주장이 옳았다는 거예요? 창조론 쪽 주장이 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성경 믿어야 되니까 무조건 창조라고 우겨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믿음하고 아무 상관없이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해 봐도 처음부터 따로따로가 옳았다는 거예요. 근데 표정이 별로 기쁜 표정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동안 계속 진화를 믿고 계셨나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 원숭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개 안에서 다양한 품종들이 존재하죠. 요걸요 진화론자들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작은 진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진화. 그리고 개가 말이 되는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대진화라고 표현을 해요. 이걸 큰 진화라고.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것이 잘못된 걸까요? 예, 큰 진화는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여러분 개가 비싸요, 말이 비싸요? 말이 훨씬 비싸죠. 뭐 수천만 원, 수억 원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진화가 맞다면 말을 처음부터 살 게 아니라 개를 사다가 열심히 잘 먹이면 말이 될까요? 여러분 100만 년, 1000만 년을 먹여도 개가 말이 되는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창조론자들이 반대하는 것은 이 대진화를 반대하는 거예요. 개를 아무리 키워도 말 안 된다 이겁니다. 근데 진화론자들은 오랜 세월 지나다 보면 변할 거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랜 세월 하는 순간 약간 세뇌가 되죠. 그렇죠? 오랜 세월 지나면 될 것 같은 느낌 들죠? 근데 여러분 이게 증거로 발견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소진화라는 것은요, 진화론자들이 자꾸 사람들에게 진화를 믿게 하기 위해서 소진화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여러분 이 중에 어느 품종이 더 좋은 품종이죠? 좋은 품종, 나쁜 품종이 있어요, 없어요? 아마 여러분 보고 이들 중에 가지라 그러면 서로 갖고 싶은 개가 다를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진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개 키우다 보면 점점 커져요?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이제 창조론자들은 진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종래의 다양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유전자의 다양한 조합으로 다양한 품종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화론자들은 사람들에게 진화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다양성을 자꾸 진화라고 표현을 하면서 증거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론자들이 부정하는 것은 이 소진화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대진화를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 따로 개 따로 처음부터 따로따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원숭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쉬운 얘기 있잖아요. 진화가 정말 맞다면 지금도 아프리카 밀림에서 뭐가 튀어나와야 돼요?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 됐다고 튀어나와야 되죠. 나는 최근에 진화됐어 이러면서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원숭이 아무리 이 지구상에 많아도 그 원숭이가 사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둘은요 비슷하지만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궁금한 게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원숭이들을 만드셔갖고 오해를 받으실까? 아니 제가 하나님이라면 원숭이 안 만들어요. 그렇죠? 사람하고 너무 비슷하니까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 됐을 거라고 사람들이 자꾸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원숭이 만드시겠어요? 안 만드시겠어요? 예, 사람들이 진화로 믿을까봐 안 만들겠죠. 그리고 제가 왜 하나님께서 원숭이를 만드셔갖고 오해를 받으실까 이랬다가 얼마 전부터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원숭이를 만드신 이유가 사람을 얼마나 특별하게 만들었는지 제일 가까운 원숭이하고 비교를 해보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둘은요 비슷하지만 정말 달라요. 그래서 이 둘은 서로 아무리 가깝게 해놔봐도 아무리 가깝게 해놔봐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앞에 있는 사진들을 보면서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는 건 실례입니다. 시선 관리를 좀 잘해주세요. 자,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한 얘기 정리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오전 예배 시간에는 했던 이야기를 이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복습해 드리는 거고 이제 오후 예배 때는 좀 새로운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일단 지금까지 한 얘기를 좀 정리해 드리면 여러분 진화론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랬죠? 무슨 증거가 없다고요? 예, 중간 단계 화석의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대답하면 70점짜리 대답이고요. 100점짜리 대답이 따로 있습니다. 무슨 중간 단계 화석이 없는 걸까요? 요게 이제 아까 언뜻 스치듯이 나왔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린 사람들만 기억날 텐데 무슨 중간 단계 화석이 없냐면 연속적인 중간 단계. 아까 얘기한 시리즈 있죠. 여러분 이 연속적인을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중간 단계 화석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요. 시조새 화석입니다. 여러분 시조새라고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진화론에 의하면 날개가 없는 도마뱀 종류가 진화를 해가지고 날개를 가진 새로 진화했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걸 연결시켜주는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저걸 연결시켜주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새 종류 화석이 하나 발견되는데 날개 끝에 발톱이 있죠. 부리에 이빨도 있죠. 꼬리 깃털에 뼈도 있어요. 여러분 보통 새들이 꼬리 깃털에 뼈가 있거나
부리에 이빨이 있거나 날개 끝에 발톱이 있거나 그러진 않죠. 근데 이런 화석이 발견되니까 와, 이건 도마뱀의 특징이 아직도 남아있는 새다. 그러니까 도마뱀이 시조새를 거쳐서 새로 진화했다. 진화의 증거가 발견됐다. 이렇게 배운 기억 나세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웠거든요. 여러분, 이 시조새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진화를 믿게 됐는지 몰라요. 왜냐면 진화의 중간 단계 화석이잖아요. 근데 제가 나중에 속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차분하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도마뱀이 시조새를 거쳐서 새로 간 게 맞다면 도마뱀과 시조새도 발견돼야 되지만 도마뱀에서 시조새로 변해가는 과정 확인돼야 되죠. 맞죠? 여러분 진화가 맞다면 도마뱀과 시조새가 더 많아야 돼요? 이거 연결해 주는 게 더 많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연결해 주는 게 더 많아야 된다는 분별력이 생기셨죠? 서로 축하해 주세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를 알아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설프게 알면은요 속을 수가 있고 거짓말에 당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동안 도마뱀과 시조새는 발견된 게 있지만 이거 연결시켜주는 증거는 발견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다 뒤져봐도 시조새 화석 종류들 뿐이에요. 이걸 연결시켜주는 증거는 하나도 발견된 게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연결시켜주는 게 없다면 이 시조새는 뭘까요? 현재까지 가장 정확한 결론은 이런 특징을 가진 멸종된 새다. 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이제 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증거가 확실하면 기분이 나빠도 인정하도록 훈련을 받았고 증거가 불확실하면 끝까지 의심을 하도록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야 문제를 제대로 풀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진화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도마뱀과 시조새가 있는 건 저도 알아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맞죠? 근데 여러분 이거 연결시켜주는 증거는 그동안 확인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도마뱀에서 시조새로 변했다는 것은 확인된 사실이에요? 증거가 없는 믿음이에요? 증거가 없는 믿음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과 제가 학교 다닐 때 신앙교육을 받으신 거예요. 무슨 신앙교육? 이 증거가 없어도 너희들의 상상력으로 요걸 메꾸고 믿어라.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과 제가 과학 시간에 종교 교육을 받은 거예요. 무슨 종교일까요? 진화라는 종교 교육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일반 학교에서 종교 교육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성경 못 가르치도록.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창조는 가르치지 못하게 하면서 진화라는 종교 교육을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단순히 중간 단계 화석이 없는 게 아니라 무슨 중간 단계요? 연속적인 중간 단계 화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진화를 주장하는 과학자들한테요. 저 연속적인 중간 단계 화석 좀 확인시켜 달라고 하잖아요. 신경질을 냅니다. 우리 딴 얘기하자 이러면서. 왜냐하면 저게 없거든요. 그러면서 딴 얘기하자 그럴 때 여러분 절대로 딴 얘기로 가시면 안 돼요. 끝까지 중간 단계 연속적인 중간 단계 화석 확인하면 제가 진화를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갖고 여러분 이거와 관련된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은요. 여러분 그 동국대학교라고 들어보셨죠? 그 대학의 종교가 뭐죠? 불교인 거 아시죠? 여러분 그 동국대학교에서 한 15년 전쯤일 겁니다. 그 동국대학교 내에 그 불교문화연구원이라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4월 초파일이 될 때마다 그 즈음 해갖고 불교 관련된 심포지움, 학술 회의를 열어요. 그래가지고
10여 년 전에 그분들이 무슨 재미있는 생각이 드셨는지 심포지움 주제가 뭐였냐면요, 창조론과 진화론이었어요. 아마 불교인들도 관심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창조론 진화론 심포지움을 열었는데, 그래서 창조론 쪽 강사한 사람, 진화론 쪽 강사한 사람, 불교 쪽 강사한 사람 세 사람을 초청해서 40분씩 발표하게 하고 거기 모인 청중들하고 토론하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동국대학교 내에 큰 강당에 모여서 했거든요. 그때 창조론 쪽 강사분들이 딴 분들 다 바쁘다고 저보고 가라 그러는 바람에 제가 얼떨결에 밀려서 갔어요. 나도 바쁜데 이러면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진화론 쪽에서는 그 모 대학의 그 초파리 돌연변이 연구하시는 방언이죠.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참외 같은 거 이렇게 여름에 깎아 놓으면 조그만 날파리 날라오는 거 아세요? 하루살이 비슷한 조그만 파리, 그걸 과일파리라고도 하고 걔가 날라오기 시작하면은 식초처럼 변하니까 초파리라고 하거든요. 이제 거기다가 이제 엑스레이 쪼여 갖고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뭐 진화론 연구하고 뭐 이러는 거 있어요. 그걸로 평생 동안 연구하신 저보다가 나이 많으신 어느 교수님이 오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불교 쪽에서는 전남대학교에 어느 교수님이 오셔서 이제 불교는 그 연기론이라는 또 이론이 있어요. 이제 그게 오셨어요. 제가 이제 첫 순서였습니다. 근데 재밌었어요. 여러분 그 동국대학교는 불교대학교라서요, 그 스님들이 교수로 많이 오거든요. 근데 다들 그 가사를 입고 정장을 하고 이렇게 동국대학교 내에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제 그날따라 뭐 창조론, 진화론 심포지움 한다 그러니까 관심이 컸는지 잔뜩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단에 섰더니 앞에 한 여러 줄을 가사를 입은 스님들이 가득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는 대부분 불교인들이고 이제 방송국이나 뭐 취재해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딱 올라가지고서 한 40분 동안 요 내용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창조의 과학적 증거 요 두 가지를 이제 쭉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이런 발표할 때 논문 발표하듯이 딱딱하게 안 하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듯이 이제 그림 보여드리면서 이제 재미있게 하거든요. 막 스님들도 재밌으니까 낄낄대고 웃으시면서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연속적인 중간 단계 화석 없다는 것하고 이 창조의 과학적 증거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기분이 괜찮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스님들 그렇게 100명 이상 앉혀놓고 창조론 강의를 40분이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쫙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진화론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날 요 내용 듣고 많이 당황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진화론을 긍정적인 관점으로만 연구를 했지 진화론의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다 덮어두고 있었던 거예요. 저걸 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게, 얘들아 너희들 알아들었지? 그렇지?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게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설명하니까 못 알아들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날 당황하셨어요. 그래갖고 단에 올라오시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야 이런 분위기인 줄 알았으면 자기가 좀 더 준비를 해오는 건데 본인이 연구하던 내용을 요약해서 그냥 발표만 하러 오신 거였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딱 한마디 하더니 이제 본인 발표를 하셨어요. 그 한마디가 뭐냐면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자기 친구들이 나이가 들더니 자꾸 교회를 간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제가 한 이 내용에 대해서 뭐가 틀렸네 어쩌네 말씀을 안 하시거나 못 하시거나, 그러면서 본인이 발표한 내용만 쭉 발표하고 그냥 내려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평생 진화를 연구한 과학자들도요 진화론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저 연속적인 중간 단계를 해결을 못해요. 아니 저게 땅속에서 나와야 해결을 하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진화론의 제일 중요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조금만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요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연결해주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얘기는 쥐 따로, 박쥐 따로, 종류대로 따로따로란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세요. 종류대로 따로따로 만드셨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과학적인 사실을 확인해도 종류대로가 맞고요. 성경 기록도 종류대로라고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정확한 기록은 인정하고 믿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종류대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10번 나옵니다. 여러분 되게 반복하는 이유가 뭐죠? 중요하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요 종류대로가 10번이나 나오길래 짜증이 났어요. 야 나한테 2번만 얘기도 내가 알아들을 텐데 뭐 10번씩이나 반복을 했나, 지겹게 잔소리처럼. 근데 반복하는 이유가 중요하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말이 10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10번씩이나 반복해서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잘 돌봐줘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 진화의 증거가 있다고 가르치는데 증거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증거가 없다고요? 연속적인 중간 단계 화석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100점짜리 대답이고요. 120점짜리 대답이 있어요. 뭐냐면 서로 다른 종류를 연결해 주는, 그렇죠? 서로 다른 종류를 연결해 주는 연속적인 중간 단계 화석은 없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종류대로 따로따로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까지 한 얘기 다 잊어먹으셔도 괜찮아요. 요 그림만 보면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역사 속에 진화가 일어나는 게 맞다면 얘네들을 연결시켜주는 괴물들이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무수히 땅속에서 나와야 돼요. 맞죠? 근데 얘네들 연결시켜주는 증거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전혀 없습니다. 그럼 진화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진화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따로따로 만드신 작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따로따로 만드신 건데 사람들의 헛된 생각으로 저절로 생겼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한 해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